또 입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작년 9월부터 뭐 수능을 이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입시 개편해서 그 다음에 또 학생부 개편까지 올해 쭉 이어진 정책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제가 입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때는 입시를 알면은 교육정책 다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입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은 되게 진영 논리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학종과 수능을 얘기할 때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수능에 대해서 줄 세우기다, 경쟁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우파 진영에서는 학종이 좌파 교육 정책이다, 애들 공부 안 시키는 교육 정책이고 계급 재생산하는 교육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주장들이 제기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수능은 94년부터 있었지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이 이제 교육감 선거와 함께 선거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게 좌파 우파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생겼던 건데요. 진짜로 그게 좌파 정책인지 우파 정책인지 한번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도입된 게 93년에 처음 시행됐어요. 94년 입학생들 대상으로. 그때가 문민정부 YS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본고사랑 같이 시행이 됐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수능만 시행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정시 체제라기보다는 지금 대학별 고사 체제에 가까운 체제였고, YS가 이 본고사 유지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첫 해 시행하고 나서 사교육 유발이니 무슨 학습 부담이니 해서 없애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유지해야 된다. 입시 정책을 그렇게 쉽게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해서 3년을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의 이제 사실상 이제 레임덕이 오면서 이제 폐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수능이 그때까지는 점수제였어요. 근데 수능이 등급제가 지금처럼 상대평가에 대한 비율에 따른 등급제가 나눠진 게 이제 국민의 정부 시절이에요. DJ 시절에. 근데 이 지금 수능 상대평가가 사실은 이 우파 학부모들 좋아하시는 정책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당시 전교조와 교육개혁파 교수들이 요구를 했어요. 왜 수능 절대평가를 하면 점수를 갖고 너무 치열하게 1점, 2점 갖고 싸운다. 이런 논리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능을 자격고사화로 하자라고 해서 수능이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강화가 됐죠. 근데 입학사정관제는 처음은 이제 DJ 시절에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되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에 정식 시행이 되고, 근데 입학사정관제가 사실 확대된 거는 또 MB 정부예요. MB 정부 때 입학사정관제를 이제 대학의 자유, 시장 자유를 높인다는 이유로 돈까지 줘가면서 확대를 하라고 시켜서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또 이걸 바꿀 때는 입학사정관제에 너무 말하자면 요소가 다양하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사교육을 육성한다. 그래서 이제 학종을 만든 거예요. 지금 학종에 대한 비판이 사실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학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흘러온 걸 보면은 어떤 좌파 정부, 우파 정부랑 상관없이 그때 따라서 입시 정책이 바뀌어 온 거예요. 그리고 큰 흐름은 사실 수능이 도입된 이후에는 계속 이제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에 반대되게 어떤 입시 경쟁을 약화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형의 특징을 비교해봐도 사실은 좌파 우파로 구분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책에 있지만 교육 재생산이라는 게 이 입시 전형에서 되게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가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고 하죠. 부잣집 애가 또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거를 교육 재생산이라고 하고 그 반대를 이제 교육 사다리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공정하냐 안 하냐, 대개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쟁점이 돼서 입시 제도가 바뀌는데 학종하고 뭐 수능하고 또 교과 전형 되게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조사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인식 조사예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 설문조사하고 실제 입학생 데이터에 근거한 조사를 보면 결과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뽑아내려고 이제 데이터를 다르게 뽑아내긴 하지만요. 어쨌든 학종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교육사들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실제 데이터가 그래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특히나 지방에 이제 소위 그 교육적인 혜택, 학원 혜택을 많이 못 받는 학교들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학종으로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중상위권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영향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학종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최상위권 애들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최상위권 애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없이도 할 수 있고 꽤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상위권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종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나오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MB 때 급하게 많이 확대하면서 사실은 그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심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학종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뭐 D 대학 입학사정관을 하던 친구를 아는데 못해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할 수 없고요. 그 한 10개 대학 내외로 제대로 입학사정관자 하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대학들은 사실은 하기 힘든 거예요. 입학사정관을. 근데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이 그러면 대안이 되느냐? 사실 그래서 이제 수능 정시가 요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수능이 데이터상으로는 학종보다 더 금수저전형이에요. 왜냐? 수능이 이게 수업을 들어서 시험 볼 수 있던 수능은 옛날 수능이에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수능은 이번에도 뭐 괴물 문제라고 하죠. 사실 국어 31번 문제 보셨을 거예요. 되게 사실은 이제 지구과학 문제이거나 물리학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국어에 나왔어요. 국어 선생님들도 못 푼다고 해요. 근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풀어요. 왜? 그 보기부터 보거든요. 지문을 안 봐요. 그 지문 긴 지문 보시 그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부를 그러니까 중상위권에 하는 애들이 또 여기서도 수능에서도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은 어차피 풀어요. 걔네들은 학원 안 가도. 근데 이제 중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학원을 가면 풀고 안 가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이제 어쨌든 간에 사교육 영향이 높고 이제 재생산 효과가 높고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전형이 있죠.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면 내신으로 뽑는 거예요. 내신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신은 학교마다 학교 안에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하는 지역에서는 걔네들 못하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공부 잘하는 학교 가면은 내신 9등급 받을 애가 여기 내신 1등급을 받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공부 못하고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형의 성격상으로는 뭐 좌우를 말하자면 교과 전형은 진보적인 전형이에요. 근데 사실 수능이나 학종은 딱히 진보다 보수다 말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교육 희망 사다리가 되느냐 마느냐, 공정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입시 정책의 중요한 잣대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사실 보수적인 전형이라 그러면 시장 자유, 대학에서 알아서 뽑는 게 보수적인 전형이죠. 그 보수적인 전형과 교과 전형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금 학종과 수능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학종을 포기 못하죠. 왜냐하면 지지 집단이 지지했던 정책이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자기네 혁신 교육과 이 교회가 일치하고 또 뭐
수능도 사실은 국가주의 정책이 하나의 단일 시험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수적인 시험이 아니지만 어쨌든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그 두 가지만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냥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이건 실제로 입시 제도는 훨씬 더 정교하게 좀 설계를 해야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수능을 이제 지금처럼 등급으로 하지 않고 옛날처럼 점수로 하고 그 대신에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학교나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물리 시험을 물리학과에서는 뭐 두 배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가중치를 줄 수 있게 해준다면은 이제 대학의 자율도 챙기고 어떤 면에서 공정성도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비율을 사전에 공지를 하는데 그걸 나중에 누구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전형을 다 두는데 이제 그 선택 비율을 대학의 자율로 두는 방법 이제 이번 입시 개편에서도 대학들은 그걸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되게 저신뢰 사회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수능이 민간에서 하고 있죠. 두 개 다. SAT와 ACT가 두 개 있는데 그 대학에서 원하는 시험을 고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할 양쪽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수능을 운영하는 두 가지 기관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괴물 문제로 변별력만 올리는 이런 수능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데 유용한 시험이 대학들이 선택을 받을 거고 거기가 이제 돈을 벌게 될 테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의를 할 때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사교육 과열이 된다 이런 주장을 어떤 개편안을 들고 할 거예요. 누군가는. 왜냐하면 사교육 과열은 입시 제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아시겠지만 입시를 통해서 신분을 획득하고 싶은 사회이고 거기서 서로 경쟁을 해서 좀 더 높은 신분을 얻고 싶은 사회 그리고 높은 신분이 양반이 된 사람들만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입시 제도를 들고 나와도 또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빼고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